현대식 아파트 거실,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소리친다. 어머니, 냄새 난다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들은 차갑게 문을 닫으며 비웃는다. 엄마, 우리 체면 좀 지켜. 다시는 오지 마. 문 앞에 홀로 선 할머니, 눈물이 흐르며 속삭인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시장 골목, 낡은 보따리를 든 채 터벅터벅 걷는다. 지나가던 이웃들도 고개를 돌리며 피한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후에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철제 지붕이 비에 두들겨지는 소리가 메아리치는 작은 주택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벽돌집 한 채에서 80살 김말순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일으켜 세우죠. 오늘도 시장에서 국밥집을 열어야 하니까요. 아이고, 이 늙은 몸이. 그래도 일해야지. 말수는 작은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는 50년 넘게 새벽잠을 설쳐온 피로가 깊게 패여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거울 한쪽에 붙어 있는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 민수가 말순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건강하다.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말순은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때의 민수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는 사라지고 차가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부엌으로 향한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다시피 한 선반이 눈에 들어와요. 무며 배추김치며 돼지고기 몇 점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는 한 끼가 되곤 했습니다. 민수 어렸을 때 이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수는 김치를 썰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엄마 배고파요 라고 외치며 부엌으로 달려오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고 엄마 품에서 잠들어주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말순의 마음 한켠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명절 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들고 찾아갔다가 며느리 정희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쫓겨난 후로는 소식 한 번 들려오지 않았죠. 어머니, 제발 좀 나가세요. 냄새 난다고요. 정희의 차갑고 모질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 변명도 엄마를 감싸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말이죠.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준비해둔 재료들을 큰 보자기에 싸서 등에 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집을 나서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지만 그녀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말순아. 민수를 위해서라도. 시장까지 가는 길은 꽤 멉니다. 버스비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말수는 매일 걸어가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아냅니다. 이 길을 수십 년째 걷고 있으니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해요. 길을 걸으며 말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식들과 손잡고 걷는 노인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언제쯤 민수와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시장에 도착한 말수는 자신의 작은 국밥집 앞에 섭니다. 사실 가게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 4개와 작은 테이블 2개, 그리고 낡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말순이네 국밥이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일터이자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말순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는 일용직 김아저씨였어요. 이분은 벌써 10년째 말순의 단골이죠. 가끔 돈이 부족할 때면 외상도 해주고 말순이 아플 때면 약도 사다 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합니다. 김치찌개로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오늘은 김치가 특히 맛있어요. 말수는 능숙하게 국밥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요. 김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정성스럽게 요리해 주셨거든요. 그러게요.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말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담아 음식을 내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낼 힘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며 말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말순의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민수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좋단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연근조림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켠에서는 또 차갑게 쫓겨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두려움보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연근조림 해왔어. 말수는 정성스럽게 연근을 삶고 양념에 졸였습니다. 간장과 설탕, 참기름의 비율도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고 흰 보자기로 곱게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성그룹 간부 아파트 단지는 말순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경비실, 그리고 외제차들이 즐비한 주차장. 경비 아저씨가 말순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304호 민수네 가려고요. 민수 어머니예요. 경비 아저씨는 말순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행증을 내어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기대되기도 하고 또 매몰차게 쫓겨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304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정희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미안해. 민수 좋아하는 연근조림 해와서. 말순이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많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때 안쪽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한때 말순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엄마,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저희는 다른 음식 먹어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말순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어요. 정희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나가세요. 냄새 난다고요. 저희 집에 시장 냄새가 배이잖아요. 정희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오시면 온 집안이 그 냄새로 가득해져요. 생선 비린내, 마늘 냄새, 온갖 냄새가 다 나요. 말수는 자신의 옷을 슬쩍 맡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국밥집에서 일하다 보니 몸에 밴 냄새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민수야, 내가 뭔가 말해봐.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정희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엄마가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다른 사람들이라니? 난 내 엄마인데?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동료들이 저희 집에 오는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시면 민수의 말은 말순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걸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수는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민수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우리는 대기업 간부예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져온 연근조림이 담긴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시는 오지 않을게. 말수는 떨어진 도시락을 주우려 했지만 정희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도 가져가세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을 모릅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말수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떨어진 연근조림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말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연근조림이 담긴 도시락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버린 음식이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아들에게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지만 예전처럼 밝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손님들도 말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김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식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밤마다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젖병을 물고 잠들던 아기,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자랑하던 초등학생, 대학에 합격했다며 말순을 끌어안고 기뻐하던 청년.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하던 비가 점점 거세져서 소나기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피해가고 말수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와서 국밥을 먹겠어. 말순이 한숨을 쉬며 빗소리를 들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앞에 천천히 멈춰 섰어요. 비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외제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은 채로요. 잘 차려입은 정장의 품격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말순의 국밥집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말순 할머니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남자는 한참을 말순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도현이에요. 도현이? 도현이가 누구지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도현은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둘째 아들 이도현입니다. 5살 때 입양되어서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도현이, 내 도현이란 말이야? 네, 어머니. 저예요. 말순은 일어서서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50년 전에 헤어진 5살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도현이구나. 어떻게 엄마를 찾았어? 어머니, 오랫동안 찾았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된 후에야 비로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한성그룹이라면 민수가 다니는 그 회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도연이 그 회사의 회장이라니? 어머니, 저는 지금 한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늘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도연은 비에 젖으면서도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 아니야, 도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 말순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도연을 다시 만난 기쁨과 동시에 민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도연아, 혹시 민수를 아니? 민수도 그 회사에서 일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민수가 내 동생이란 걸 알겠네? 네, 어머니. 하지만 민수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까지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연아, 민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할게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모자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도연아,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지킬 힘이 있는 아들이에요. 도연은 말순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5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이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재회한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전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장님이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던데?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후계자 발표일 거야. 내가 그동안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인정받을 때가 됐어. 민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동안 회장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내 차례야.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으쓱했습니다. 모두들 오늘 민수가 후계자로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민수 전무님 축하드려요. 오늘이 그날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민수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대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당당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전 임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펴고 있었어요. 드디어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도연의 옆에는 말순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긴 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말순이 한성그룹 회의실에 서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혹시 어제 쫓아낸 일 때문에 회장에게 뭔가 말씀드린 건 아닌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저 할머니 왜 저기 계시지? 몰라요. 설마 회장님께 뭔가 이상한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민수와 정희는 속삭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임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말순 할머니십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어머니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소박한 차림을 하고 계신 거지? 민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라니? 설마 그런 일이? 저는 어릴 때 입양되어서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힘든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자식?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민수라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머니를 시장의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수 전무. 도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십시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바로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회장님, 저는 어머니의 둘째 아들 이도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동생이 회장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 정말 저희 어머니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달리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은 그동안 이 회사에서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꿈꿔왔던 후계자의 자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도연의 명령에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니. 민수야. 그때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반드시 사과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사과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사과하지 않자니 회장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과연 민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위치와 체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민수 전무, 어머니께 사과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형입니다. 하지만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형이죠. 도연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회장과 전무가 형제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생이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후계자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회사에서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졌어요. 그때 민수의 마음속에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이렇게 굴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회사에 15년간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반항의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욕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당신이 어머니께 한 일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를 시장 거지라고 부르고 냄새난다며 쫓아낸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시는군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전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전무, 당신은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했죠? 그럼 저에게도 말해보세요. 저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어머니의 다른 아들이 바로 자신의 상사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뭡니까? 어머니가 당신 체면을 깎아먹는다고 했죠? 도연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이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임직원들이 말순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평소에 효자라고 자랑하던 자신이 실제로는 어머니를 학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민수야. 그때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자. 말순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내 체면을 깎아먹는 짐이었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대답해, 민수야. 도연이 다시 압박했어요. 어머니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것이 어머니를 모욕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뭡니까? 민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해 보려 했어요. 회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승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켰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어머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다고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직접 들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제 말도 들어보시죠. 민수 전무,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회사에서 한 일들을 철저히 조사하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부 감사라니? 혹시 자신이 한 일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회장님, 그건 너무.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 이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도연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과연 민수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부 감사 발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고 나서 정희와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정희는 민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누가 동생이 회장인 줄 알았겠어. 그러니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이제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지위 덕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한성그룹 감사팀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민수 전 전무님이시죠? 내부 감사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사 설립 프로젝트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남아 지사 프로젝트. 바로 자신이 비자금을 조성한 그 사업이었습니다. 잠깐, 그건. 민수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감사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감사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도연이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민수 전 전무의 비리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남아 지사 설립 예산 중 10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계약서로 5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도 포착되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떻습니까? 정희 씨도 공모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서 개인 사업에 투자했어요. 고급 화장품 수입업체를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도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훔쳤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도연아,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 일 말인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민수가 한 일을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돈도 훔쳤고요. 회사 돈을 훔쳤다고?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고 해도 도둑질까지 했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어머니. 15억 원을 빼돌렸어요. 정의와 함께 말이에요. 말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나쁜 일까지 저질렀다니.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횡령은 중죄예요. 바로 그때 민수의 집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에요. 민수 전 전무님, 이 통장은 뭡니까? 감사팀 직원이 비밀 계좌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동남아 지사 프로젝트 예산이 이 계좌로 들어온 내역이 있네요. 총 10억 원입니다. 정희도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이제 정말 끝장이야. 민수는 마지막으로 발악해봤어요. 그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임시 보관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회사 계좌로 넣으려고 했다고요. 그럼 왜 이 돈으로 정희 씨 명의의 화장품 회사에 투자했습니까? 감사팀은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어요. 민수와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전 전무님, 정희 씨, 두 분 모두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죄송하지만 이미 회장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법적 처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봐야겠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어. 그때까지도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지 들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만 할 뿐이었습니다. 감사팀이 떠난 후 민수와 정희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곧 경찰이 올 것이고 법정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지? 몰라. 다 끝났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어요. 어머니를 버린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성그룹 법무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수 전 전무님과 정희 씨,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되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민수와 정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는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정희의 최후 심판이 있을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한성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민수와 정희도 출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는 도연의 배려였죠. 민수는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이사회실에 들어왔어요. 평소 말끔했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늘 완벽하게 화장하고 다녔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전 전무 정희 씨 앉으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형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실의 모든 시선이 민수와 정희에게 쏠렸어요. 한때 이 회사의 핵심 간부였던 민수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모든 이사들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민수 전 전무와 정희 씨가 지난 3년간 총 1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처음 알려진 15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8억 원이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추가 조사 결과 해외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수 전 전무는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비밀 계좌를 개설해 놓았더군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돈으로 개인 사업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명품 구입과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사용했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니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 전 전무가 회사 내에서 어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입니다. 어떤 말 말입니까? 동료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시장 거지다. 냄새나고 더러워서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말한다니.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하신 말입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말순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도연도 당황했어요. 말순에게는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도연아, 엄마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말순은 천천히 민수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봐. 말순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어요. 엄마를 보라고 했어.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웠니? 어머니, 대답해. 엄마가 정말 내게 짐이었니? 민수의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의 눈을 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간병한 거 기억하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거 기억하니?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 엄마를 너는 시장 거지라고 불렀어. 냄새난다고 쫓아냈어. 말순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뭘 잘못해서 내 아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말해봐.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사회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민수야. 너는 엄마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너를 버릴 거야. 민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해줘. 엄마가 부탁한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수와 정희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민수 전 전무 정희 씨. 두 분은 오늘부로 한성그룹과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와 정희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정희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금액이 워낙 크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한 민수는 차갑고 딱딱한 감방 바닥에 앉아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엄마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너를 버릴 거야. 민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돈도 지위도 체면도 모두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는 말순과 도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무슨 복지 정책? 모든 임직원의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 휴가제도예요. 한 달에 하루씩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구나. 직원들이 좋아하겠어. 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 덕분에 깨달은 거예요.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효자가 되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연은 회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 말순의 아들이라는 것이 훨씬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시장 가게는 그만두세요. 왜? 아직 일할 수 있어. 이제는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게 즐거워. 그럼 작은 카페라도 차려드릴까요?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어. 소박하게 사는 게 엄마는 행복해. 도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말순에게는 화려한 생활보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민수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민수가 걱정되세요? 그래도 내 아들인걸.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왜 아직도. 도연아, 엄마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어. 민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번 면회를 가보시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야겠어. 며칠 후 말수는 도연과 함께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어요. 수감복을 입은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밥하기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순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야 해.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어머니, 넌 엄마를 버렸잖아.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말순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이가 엄마를 소중히 여겨줘. 진짜 효자가 되어줬어. 민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어요. 자신이 버린 자리를 동생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다시는 부모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마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바람이야.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말순은 후련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야. 너와 함께 말이야. 그날 저녁 말순과 도연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글쎄,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좋겠어. 시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너와 함께 저녁 먹고. 그럼 저도 더 자주 시간을 만들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니까요. 두 모자는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만난 기적 같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순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도연도 어머니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아들.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끝내 진실은 드러났고 어머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